명절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주부들의 걱정과 한숨소리가 들린다. 누가 먼저 와서 일을 하는가 하는 동서 간의 신경전도 있고 시댁에 가도 서로가 일찍 빠져나갈까봐 머리쓰기 바쁘다. 직장을 핑계로 돈만 달랑 놓고 가는 동서 때문에 온종일 혼자 동동거려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도 있고 명절이나 제사로 인해 부모 형제 사이가 멀어지다 끝내는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이야기도 있다. 서로가 힘들기만 한 명절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원래 명절은 조상에 대한 감사와 서로 떨어져 살던 부모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가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있는 것이다. 고향이라고 하면 흔히 시골집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순수한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마음의 고향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마음의 고향을 누구나 다 갈망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가 밀리는 고속도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씩 걸려서 고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점점 명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만 남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삭막하다. 그렇다고 사회가 발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조건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의 고유 풍습인 명절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 다만 이왕 지내야 하는 명절이라면 바쁜 현대 사회에 맞게 형식적인 것은 좀 줄이고 서로 돕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마도 그건 이 땅의 많은 며느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치 시댁의 하녀가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그야말로 허리가 휘게 일만 한다면 당연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동서지간에 바빠서 일찍 오기 힘든 사람은 달랑 돈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미리 해서 보내고 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일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서로의 갈등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도 할 형편이 안 되면 최대로 간소하게 지내든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듯 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일을 더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라 비록 일을 못하는 경우라도 대신 일을 많이 하는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 서툴 때가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물론 이때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남편이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몸이 좀 힘들어도 이 땅의 많은 며느리들이 힘을 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명절이 지나면 오히려 이혼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명절 때 일을 좀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여성들도 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며느리에게 힘든 요구를 하는 가정도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될까? 말이야 쉽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잠깐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외며느리인데다 시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명절에는 우리 가족끼리 지낸다. 가까이 살고 있는 시누이 가족과 명절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곤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날 점심만 먹고 나온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시누이 가족은 시간만 되면 쉽게 볼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친정 동생들을 1년에 잘해야 두세 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서 동생들을 만나러 점심 식사 후에 시댁에서 나온다. 물론 그런 경우에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달궈하지 않으셨다.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싫어하기도 하셨다. 명절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 누나 올 텐데 저녁 먹고 가지 라고 하면서 저녁 때 자기 시댁에서 오는 시누이 가족이 올 때까지 있었으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모처럼 동생들을 만날 생각이 들떠 있다가 이내 기분이 상해버리고 화가 치밀었다. 명절 전날 와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늘 볼 수 있는 시누이 식구들이 올 때까지 붙드는 어머니가 싫었다. 그저 당신네 식구들만 생각하고 사돈댁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가뜩이나 싫었던 시어머니가 더 싫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는 달라지기로 했다.
어차피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씩씩해지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미리 다 해놓고 어머니께도 당당하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시누이한테도 친정행을 미리 이해하게 놓기도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그런 나를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싫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어머니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내가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도 그럭저럭 이해하시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만의 인식과 틀 안에서 살아온 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오히려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가 있었다. 명절의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짜증스럽기만 하다. 그냥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임하면 비록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부자가 된다. 이왕 지내는 명절에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다 보면 베푼 마음의 복은 언젠가는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쩌면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 명절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내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